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와 인민이 함께 나온 도상에서 색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것은 본색과 비본색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령 형상 창조 원칙에서는 기밀성을 형상할 때 색깔에는 톤을 맞추어야 한다는 본색에 관한 색상 형상 원리가 적용됩니다. 김정일의 본색에 대한 논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술 창작에서 예술적 범주로서의 본색이란 그림에 제시된 각이한 환경과 정황 속에서도 묘사 대상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색깔로 보이게 형상된 색채를 말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밝혀주신 본색에 대한 화법적 개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상이 결합되어 있다. 그 하나는 모든 묘사 대상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빛깔, 즉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고유한 색깔에 기초하여 사실주의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과학적인 사상이며, 다른 하나는 작품에 형상된 색깔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구에게나 자기 색깔로 보이도록 손을 맞추어야 한다는 사상이다. 북한에서 이러한 본색의 개념은 지난 시기에 제기되었던 고유색과는 전혀 다른 예술적 범주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유색론은 모든 묘사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채라는 일면적이고 표상적인 규정이며, 색채의 도식성과 개념화를 면치 못하였다. 본색은 하나의 색깔을 해당 대상의 색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거나 일반적이며 인상적인 개념을 처리하는 것과는 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본색을 준다고 하여 주제 내용의 정서적 특징과 화거의 감성적 인식과 관계없이 고정 불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도 인연이 없다. 본색은 또한 환경과 정황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항상 비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북한의 문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색은 사물이 존재하는 고유한 색을 사실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각이한 환경, 즉 각각 다른 환경, 정황에서도 그 대상이 본래 가지고 있는 색깔로 형상한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야외에서 서 계시는 수령님의 모습과 실내에 서 계시는 수령님의 모습에서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상을 그릴 때 색깔에는 톤을 맞추어야 한다. 그림에서 낮인지, 밥인지, 사무실 안인지 하는 그림의 객관적 조건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본색으로 보이게 톤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김정일의 논리에 따르면 김일성은 실내에 있거나 실외에 있거나 낮이거나 밤이거나 항상 동일한 김일성인 것이죠. 따라서 김일성이 실내에 있다고 해서, 혹은 밤이어서, 혹은 그늘져 있어서, 안개 속이라서, 새벽녘이어서, 지하 막장이라서 어둡게 그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색을 제대로 그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김일성이 인민과 함께 있는 그림에서 김일성만이 본색을 가지고 있고 인민들은 비본색을 가지고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이 실내에 있거나 실외에 있거나 낮에 있거나 밤에 있거나 그 한 사람은 동일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본색은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등 지도자에게만 유효한 것이죠. 김일성은 어느 곳에 있거나 조명을 받은 듯 밝고 깨끗하고 반듯한 옷을 입고 있으면, 인민은 어느 곳에 있거나 그 상황에 맞게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거나 더러운 혹은 구겨진 옷을 입고 있는 비본색의 상황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인민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색깔을 보여주고 있죠. 정관철의 그림은 아마도 김일성이 마을에 등장했고 인민들은 그러한 김일성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민들 속의 김일성은 위아래 환한 흰색 양복을 입고 있고 김일성만이 햇볕을 환하게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민들에 비해 신체가 더 크게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민들은 매우 다양한 색깔의 옷들이 뒤섞여 있어서 흰색의 눈부신 김일성과 대비되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인민들은 나무 그늘 때문에 어둡게 처리되고 김일성과 함께 햇볕을 받고 있는 오른쪽의 인민들은 김일성의 그림자 때문에 어둡게 보입니다. 저 뒤에 멀리서 달려오는 인민 또한 반대편 그림자에 가려 어둡게 처리되었습니다. 북한은 1.2시도, 즉 원근법에 의한 시객체계는 서양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북한의 그림은 분산 광원 원리를 이용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원근법이 굉장히 잘 지켜진 그림입니다. 먼저 분산 광원 원리에 관한 북한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서양화에서는 주로 하나의 광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밝고 어두움, 음영과 반사색을 색면에 따라 적용하는 유일 광선 원리를 적용하지만 조선화에서는 화면의 중심과 형태적 특징에 따라 광원을 능동적으로 설정하는 분산 광원 원리를 적용한다. 분산 광원 원리는 본색을 선명하게 돋구고 대상의 형태적 특징을 간결하고 섬세하게 그릴 수 있는 중요한 명암법을 준다. 우리식으로 명암을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유일 광원에 의한 광선 관계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형태의 묘사를 선명하게 하면서 가변적인 색채 변화를 함축성 있게 처리함으로써 광선 관계를 형상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그림은 원근법에서 강조하는 빛과 그림자의 대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죠. 대부분 그림자를 아주 약하게 처리하거나 아예 없애는 등 강조하여 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관철의 이 그림에서는 분산 광원 원리가 아닌 유일 광선 원리를 적용하여 유독 왼쪽 나무의 그림자와 김일성 옆에서 모자를 손에 들고 있는 어린아이는 뒷사람의 그림자에 가려져 어둡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본색만이 밝게 살아나 있는 것이죠. 반대로 김일성이 대체로 어두운 밤이나 그림자 안에 있는 상황에서는 분산 광원 원리가 적용되어 밝게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성민의 그림은 용해공들과 첫 출강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김일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화기와 열기, 연기 등이 뿌옇게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인데 유독 가운데 있는 김일성만이 제대로 반듯하게 갖추어진 옷과 머리색, 얼굴빛과 웃고 있는 입 안에 하얀 입까지 본색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정관철의 그림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김일성만이 짙은 옷을 입고 있어서 눈에 띕니다. 다른 용해공들은 화기에 가려지거나 얼굴이나 옷이 대체로 불분명한 색으로 연하게 처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북한은 이러한 용광로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묘사해야 하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이나 용광로의 불빛, 저녁 노을 등을 묘사할 때도 조선화의 명한 방법은 그 어떤 빛이나 어둠을 보이는 그대로 묘사하지 않으며 그것을 형태 묘사의 선명성, 성격 형상에 복종되게 그 명암을 능동적으로 묘사하게 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용광로의 불빛과 연기 속에서도 그것을 보이는 그대로 묘사하지 않으며 오히려 밝고 선명하게 그려진 특성이 보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사실 그대로 그리는 것이 사실주의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전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쳐 줌으로써 본색의 원리를 통하여 사실을 전형화하는 색채 표현 방법을 가르쳐 주시었다. 따라서 화가들은 복잡하게 조성된 색채 또는 하나의 빛점에 의하여 생긴 명암 등으로 파묻혀 있는 경우에도 자기 색, 본색을 찾아내고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화기에 의해 노동자들이 대부분 파묻혀 있는 화면에서도 김일성은 그의 자기색, 본색을 돋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그림의 전형화는 형태의 전형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색깔의 전형화,
즉 본색의 전형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정관철의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렵니다 도상에서처럼 김일성의 하얀색 옷이 유난히 밝은 빛을 뿜어내고 있거나 또는 이 도상처럼 어두운 색의 옷이 더 뚜렷해 보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죠. 노동자, 농민들의 허름하고 구겨진 옷에 비해 김일성은 막 다림질을 한 듯 빳빳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거나 명암과 옷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어색한 느낌의 본색을 보여주고 있어서 인민 속에 들어가 있지만 인민과는 괴리되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